3월 29일자 주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일면에 수사 빌미 개인정보 검찰 5만 건 보관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찰이 지난 8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압수하거나 이미 제출받은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의 전자정보를 복제한 데이터 14만여 건을 서버에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수사 재판 끝나도 삭제를 안 했고 이 정보들이 나중에 별건 수사에 동원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 디지털 수사과는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검찰의 수사 기법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경향신문의 답변, 질의응답에 응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역시 서울시장 재보선에 관한 이미지와 그 아래 이제 기사입니다. 박영선 오세훈 부동산 표심 잡기. 어제 이제 강남에서 선거 유세를 했나봐요. 박영선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오세훈은 안철수와 공동 경영하겠다. 여야는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부산 후보인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의혹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요. 당정, 민주당과 정부죠. 당정은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약 1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투기 이익 소금 몰수하겠다. 구급 공무원까지 지금 재산 등록 의무화로 추진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대 이틀간 내달부터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 도입을 하겠다. 이상 반응자는 의사 소견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기사가 실렸네요. 다음은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재건축 풀게 표다오 집값 들쑤시는 재보선. 서울시 재보선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역시 공직자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 입법 추진한다는 내용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미얀마 사진인데요. 미얀마군의 총탄에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새 닭처럼 죽이고 있다. 미얀마군의 날, 야만의 학살극. 27일이 미얀마군의 국군의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날 대학살극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군은 무차별 총격, 최소 114명 사망, 민가까지 공격해 14살 소녀가 숨졌고 1살 아기도 눈에 고무총탄 맞아 한국 등 12개국 공동 규탄 성명을 냈다가 이제 기사에 실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사진이 가장 눈에 띄네요. 지금 수에즈 운하의 교통체증을 위성사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무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정체되는 선박으로 보여집니다. 메인 기사로 지금 나온 것은 아파도 받아주는 병원 없어요. 송소수자의 SOS 이 기사가 메인 일면 기사에 실렸는데요. 성확정 수술 이후 소변 막힌 찬영씨 응급실 찾았지만 의사도 찾지 못해. 대학선 안 가르치고 의료계 지침 없다. 동네 병원 찾으면 왜? 라는 조롱이 다반사고 국내 20만 명 트랜스젠더 의료 사각지대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백신 휴가 공고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고 그 다음에 아래에도 당정청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몰수하겠다 그런 내용이 실렸으며 오른쪽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기사화된 걸 이야기했었는데 전남 광양시장 이야기입니다. 집이 4채인 걸로 나왔고 공공임대해서 10년 동안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다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전남 광양시장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10년 가까이 임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큰일입니다 진짜. 정 시장은 2014년 당선 이후 줄곧 시장 관사를 사용해 오고 있다. 정 시장은 본인 소유의 땅에 예산을 들여 도로를 대고 광양시로부터 4억 원대 재개발 토지 보상금을 미리 지급받고도 재산 신고에 누락을 했다라는 거. 이게 재질이 그닥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40대도 돌아섰다. 여권 위기감을 이야기하는 기사가 실렸네요.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55.7%, 박영선 후보가 30.3%, 부산의 박영준 후보가 48.2%, 김영춘 후보가 26%로 나타났습니다. 40대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오른쪽 기사 보니까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죠. 강남 아파트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값 14% 올려받았다. 정말 이게 맥락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지금 사실만 가지고도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한 산부인과 전광판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니 작년 아이를 낳은 여성 셋 중 1명, 약 33.8%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부의 판사 모임인 인권법 연구위원회 판사 73명 중 18명이 요직에 진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101명 중에 일부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핵심 요직에 진출한 비율이 24%에 달했다. 이것도 맥락을 좀 짚어봐야 될 문제지만, 아무래도 인권법 회의 멤버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승진이라든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진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진출하신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을 맥락을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 일면 보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대차법 2일 전에 강남집 전세 14% 올려. 차익을 얼마 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정황상 보면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오른쪽 그 사진과 함께 수에즈 운하 지금 마비된 그런 상황을 또 위성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이 정도만 보고요.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쓰레기, 대역죄, 선 넘는 네거티브. 지금 재보선에 대한 이야기죠.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벚꽃, 예년보다 좀 빠르게 핀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 이상 좀 빠르게 핀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기사 보면 역시 당정청 LH 직원 투기 이익 몰수 소급 입법 추진한다, 이 기사가 실려 있고,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좀 시간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많이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의 어떤 판례를 봤을 때. 폐업 막아준 고마운 자금 대 피해 다른데 똑같이 주나,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재난지원금 10개월 현장에선 지금 의견이 상반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세상인 수혜자 48명의 인터뷰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 효과는 미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실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3월 29일자 뉴스 살펴봤습니다. 안박사였습니다.